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 지식과 문화 정보를 전해드리며 여러분의 오전 시간을 책임지는 방송 유민영의 경제 돋보기. 저는 진행을 맡은 앵커 유민영입니다. 오늘 5월 27일입니다. 벌써 5월도 며칠 남지 않았는데요. 시간이 안 간다 싶다가도 금세 지나가는 것이 바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우리 경제 생활에서도 매일 똑같은 것 같지만 사실 안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많은 일들,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죠. 저희 경제 돋보기와 함께 그 변화 놓치지 않고 잘 잡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5월 27일 유민영의 경제 돋보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 최신 경제 이슈를 빠르고 깊게 들여다보는 시간, 동향 돋보기 시간입니다. 오늘 동향 돋보기에서는 주머니가 작아진 중국인 관광객, 유커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몇 년간 유커라고 불리는 중국인 관광객들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지만 이들이 씀씀이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씀씀이가 크기로, 정말 손이 크기로 소문난 중국인 관광객이었는데요. 어떤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저가 제품이라도 유행에 민감한 20, 30대들, 이른바 80년대 이후에 태어나서 빠링허우라고 불리는 세대들인데요. 이런 사람들의 급증과 엔저의 영향으로 과거 명품류를 선호하던 유커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화장품과 패션 제품에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의 국내 백화점 1인당 구매액 점점 감소 추세라고 합니다. 유커들의 씀씀이가 줄면서 유통업계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는데요. 젊은 세대를 더 많이 끌어들이기 위해서 파워 블로거도 초청하고 다양한 마케팅 전략을 짜내면서 고심하고 있다고 합니다. 먼저 수치로 유커들의 작아진 주머니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 21일 롯데백화점에 따르면 올해 4월까지 서울 소공동 본점을 찾은 유커의 구매액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62% 늘었습니다. 전체 수치로는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모습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1인당 구매액을 보면 사정은 조금 달라집니다. 같은 기간 유커 1인당 구매액은 약 58만 원으로 이는 지난해 65만 원보다 11%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바로 2년 전인 2013년 90만 원과 비교하면 무려 36%나 줄어든 것입니다. 백화점뿐만이 아닙니다. 면세점도 비슷한 상황인데요. 롯데백화점 소공점은 1분기 유커 매출은 작년보다 50% 늘었습니다. 하지만 역시 1인당 구매액을 살펴보면 2013년과 2014년 평균인 90만 원보다 11%가 줄어든 80만 원에 그쳤습니다. 이를 다시 풀어보면 고가의 제품보다는 저가 제품을 더 많이 사간다는 얘긴데요. 이른바 큰손 유커는 사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롯데 면세점의 올해 1분기 유커들의 매출 선호도를 살펴보면요. 화장품과 패션, 시계, 보석 등의 순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지난 2013년과 2014년에 패션과 화장품, 시계, 보석 순으로 유커의 구매가 많았던 것과 비교하면 올해 처음으로 화장품이 유커들의 선호 품목 1위에 올랐습니다. 롯데백화점의 경우도 상황은 비슷한데요.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소공동 본점에서 유커들이 가장 많이 산 브랜드, 바로 중저가 패션 의류를 취급하는 스타일란다였습니다. 2, 3위도 마찬가지로 각각 LG생활건강의 화장품, 그리고 네이버 관련 상품인 라인프렌즈 캐릭터 상품들로 명품 패션과는 거리가 조금 먼 모습을 보였습니다. 유커들의 1인당 구매액이 낮아지고 있는 현상, 원인은 무엇일까요? 크게 세 가지로 꼽을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환율 변화에 따른 명품 고객 감소를 들 수가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유커의 평균 연령이 하락하면서 명품보다는 중저가 패션 브랜드, 화장품 브랜드에 더 관심을 많이 쏟기 때문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단체 관광보다는 개별 관광객들이 많아진다는 것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엔화 약세로 일본 현지 명품 가격이 낮아지면서 고가 패션의 매출 성장은 둔화되는 추세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인들 사이에서 한국산 화장품 인기는 오히려 더 높아졌는데요. 유커 구매 품목 중 화장품 매출이 패션 매출을 올해 처음으로 앞질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일본을 방문하는 유커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지난 3월 일본을 찾은 유커는 33만 8,200명으로 작년보다 84%나 늘었습니다. 지난 2월에도 일본을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은 35만 9천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60%나 늘어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처럼 관광객은 많이 늘고 있지만 우리나라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들의 씀씀이가 일본에서는 더 커지고 있다는 건데요. 지난 춘제 기간 동안 일주일 동안 유커들이 일본에서 쇼핑하는 데 뿌린 돈 무려 1조 700억 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한 홍콩 언론에 따르면 춘제 기간 중국인 관광객이 일본에서 이른바 컨테이너 쇼핑, 컨테이너째 사갈 정도로 많은 쇼핑을 했다는 뜻인데요. 이런 용어까지 보도할 정도입니다. 한 유커가 춘제 기간 동안 가로 세로 1.5m가량의 소형 컨테이너에 텔레비전과 에어컨 각각 3대를 비롯해서 오디오 몇 세트, 냉장고와 주방용품, 양변기와 공기청정기까지 싹쓸이 쇼핑을 하는 모습을 빗댄 말입니다. 이처럼 고가의 물건을 싹쓸이하는 유커들로 인해서 일본 유통업계는 기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가 제품 싹쓸이로 1인당 구매액도 작년보다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커들이 한국에서는 가격이 비교적 저렴한 화장품류를 주로 구매하고 일본에서는 냉장고 등 고가의 제품을 구매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업계에서는 무리한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저가 관광으로 인해 우리나라 이미지에 싼 제품, 싸구려 이미지가 덧붙여진 건 아닌가 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한류의 환상에 기대지 말고 관광객 유치를 위한 다양한 마케팅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씀씀이가 줄어들고 있는 중국인 관광객 유커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번 순서는 아리송한 단어 확실하게 잡아가는 시간, 용어 돋보기 시간입니다. 오늘 용어 돋보기에서는 역시 중국에 한번 주목을 해볼 텐데요. 바로 하이타이족이라는 그런 용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오타오족이란 해외를 지칭하는 중국어 하이와 상품을 고르다라는 뜻의 타오가 합쳐진 신종어입니다. 이른바 해외 직구족인데요. 인터넷에서 해외 상품을 직접 구매하는 해외 직구족을 중국에서는 하오타오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중국 하이타오족은 9,945만 명으로 전체 인터넷 사용 인구 중 13.5%에 아직도 그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이타오족을 잡기 위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더욱 분발해야 한다는 진단이 그래서 나오고 있는데요. 중국 하이타오족이 가장 선호하는 해외 직구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미국 다음으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코트라 베이징 무역관의 조사에 따르면 가장 많이 찾는 해외 직구 국가는 미국으로 35.8%가 미국을 선호했고요. 다음 우리나라는 13%의 하이타오족이 선호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어서 일본이 12.4%, 독일이 4위로 7.4%의 선호도가 조사가 됐습니다. 또 중국인들이 해외 직구로 가장 많이 구매하는 우리나라 상품은 화장품, 의류, 의약품 및 건강식품, 영유아용품, 디지털 상품 순이었습니다. 이 분석은 중국의 IT 전문 리서치 기관인 아이리서치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했다고 하는데요. 또 하이타오족이 해외 직구로 물건을 구매하는 이유 참 중요해 보입니다. 그 이유로는 바로 제품 품질 때문이 67.8%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 중국 내 동일 제품과의 가격차 때문이라는 답변도 65%를 차지했고요. 중국에는 해당 상품이 아예 없다거나 상품이 더 다양하다는 응답도 꽤 많았습니다. 하이타오족은 특히 소득 수준과 학력이 높고 연령대는 젊어서 앞으로 성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이타오족의 연령대는 26세에서 35세가 전체 65.3%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습니다.
80년대생을 의미하는 빠링하우, 그리고 90년대생을 의미하는 지우링하우라고 불리는 중국 내 소비의 양대축이 해외 직구에도 단골 손님이었습니다. 하이타오족은 소득 수준도 평균 5천 위안 이상이라는 응답자가 전체의 62.4%를 차지했습니다. 중국 1인당 평균 소득이 2,400위안 정도인 것과 비교하면 평균보다 2배 이상 버는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대졸 이상 학력 소지자도 전체 하이타오족 가운데 72.5%로 나타났고요. 거주 지역은 대부분 상하이와 광둥, 베이징과 장수 등 대도시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외 직구 금액과 구매 빈도도 참 높다고 하는데요. 해외 직구의 월 소비액이 3,000위안 이상이라는 응답자가 30%를 넘었고 2,000에서 30위안, 1,000에서 2,000위안도 20% 가까이 차지했습니다. 구매 빈도의 경우에는 한 달 1회 이상 구입한다는 응답자가 가장 많았고 한 달 1회 구입, 3개월 1회 구입도 만만치 않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하이타오족의 시장은 앞으로의 성장성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2005년 1억 1천만 명에 그쳤던 네티즌 인구가 10년 새 6배인 6억 5천만 명으로 불어났습니다. 현재 중국의 인터넷 보급률이 47.9%에 그친 것과 전체 네티즌의 15.3%만이 해외 직구를 경험한 것을 감안하면 해외 직구 시장, 하이타오족의 시장은 유통 분야에서 가장 가파른 성장이 예상되는 분야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온라인몰은 아직 하이타오족을 끌어오기 위한 역량이 부족한 것이 실정입니다. 코트라에 따르면 하이타오족이 주로 이용하는 쇼핑몰은 징둥닷컴이나 알리바바 같은 중국 내 전자상거래 업체나 아마존 같은 글로벌 업체가 대부분입니다. 징둥닷컴은 이미 지난해 3월에 우리나라관을 오픈하고 우리나라산 화장품과 유아용품, 식품 등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직구 사이트들의 경쟁력은 더욱더 낮아질 전망입니다. 하이타오족 기호에 맞는 우리나라의 온라인몰 개설이 시급하다고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결제 수단도 꼭 넘어야 할 숙제인데요. 하이타오족이 선호하는 해외 직구 결제 수단으로 알리페이 같은 핀테크가 가장 많은 응답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온라인몰은 중국인이 주문하기에는 여전히 결제 수단이 다양하지 않고 불편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코트라에 따르면 더 젊고 소득도 더 많은 중국인들의 해외 직구가 앞으로 폭증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 하이타오족의 성장 수혜를 우리나라 유통업체와 제조업체들이 나눌 수 있는 방안이 시급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하이타오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경제의 문화적 재미를 더하다. 컬처 앤 이코노미 시간입니다. 오늘 컬처 앤 이코노미에서는 다양한 책들 소개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출판사들이 추천한 오늘의 책들 자세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책, 개천에서 용나면 안 된다는 이론을 들고 한국 사회를 총체적으로 해부하는 책. 제목은 개천에서 용나면 안 된다라는 책입니다. 저자인 강준만 교수는 개천에서 용나는 사회가 좋은 사회다라는 통념을 뒤집습니다. 모두가 용이 될 수는 없는 현실에서 용이 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감내하는지, 또 용이 되지 못한 실패로 좌절감과 패배감을 맛봐야 하는지를 아무도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습니다. 더불어 개천에서 난 용들이 자기가 태어난 개천을 살피지 않으면서 서울공화국의 탄생을 적나라하게 파헤치고 있습니다. 저자는 개천에서 용나는 모델은 억울하면 출세하라는 왜곡된 능력주의, 즉 갑질이라는 방식이 내장돼 있다고 지적합니다. 지역 간 학력과 학벌 임금 격차, 그리고 비정규직과 정규직에 따른 갑질이 우리나라 사회를 병들게 하는 배경을 살피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수면 시간이 가장 짧고 노동 시간은 가장 길며 최저임금과 비정규직 등의 끔찍한 한국 사회의 전쟁 같은 삶. 이대로 계속돼도 괜찮은지 저자는 매서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개천에서 용난다라는 우리나라 속담을 통해서 우리는 꿈과 희망을 품었던 때가 있는데요. 하지만 개천에서 난 용은 누군가의 희생을 전제로 합니다. 이에 저자가 주장하는 개천에서 용나면 안 된다라는 말은 용과 미꾸라지를 구별하지 않고 신분 서열제를 깨자는 주장이기도 하고요. 또 개천을 우리의 꿈과 희망의 장소로 삼자는 셈이기도 합니다. 저자의 이 같은 주장은 전쟁 같은 삶의 토대로 번성한 이른바 갑질공화국, 우리나라 현실에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책을 바로 소개해 드릴 텐데요. 두 번째 책은 미생의 열풍을 이을 만한 웹툰 시리즈, 바로 송곳입니다. 최규석 작가의 송곳은 현실에 굴복하지 못하는 주인공 이수인과 냉철한 조직가 구고신이 노조를 결성하는 과정을 그렸습니다. 2013년 12월부터 네이버 웹툰에서 연재된 작품인데요. 외국계 대형마트에서 벌어지는 부당해고, 그리고 그에 대응하는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인간 본성에 대한 작가의 뛰어난 관찰력과 통찰을 통해서 한국 사회의 단면을 날카롭게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다시 없을 명작이라는 평가도 많이 받고 있다고 합니다. 지켜야 할 규율과 해야 할 일이 명확해서 직업군인이 됐지만 군대 내의 부조리와 부패를 견디지 못하고 군대를 떠난 주인공 이수인. 그는 새롭게 옮긴 외국계 유통회사에서는 세상과 거리를 두고 자신을 지킬 수 있을 줄 알았지만 세상은 그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가 과장을 맡은 신선식품부의 직원들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내보내라는 지시가 떨어진 겁니다. 이수인은 부당해고 지시에 그거 불법입니다라는 말을 삼키지 못하고 내뱉으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2008년부터 이 작품을 준비해온 작가는 이수인의 실제 모델인 경욱 일반노조 위원장을 수차례 만나서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고요. 노동운동가 하종강 교수를 수개월간 일주일에 한 번 꾸준히 만나며 취재를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태어난 깊이 있는 현장 취재는 작품의 세심한 디테일과 선명한 현실 반영이 가능하도록 만든 원동력이 됐습니다. 이렇게 미생의 뒤를 이을 만한 송곳이라는 웹툰 하나 소개해드렸고요. 마지막으로는 즐겁게 그림을 감상하면서 그 힘으로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이끄는 책, 그림의 힘이라는 책입니다. 오랜 기간 미술 치료를 해온 저자가 임상 현장에서 효과가 좋았던 명화들을 언선해서 그림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려주고 그림의 힘에 대해서 찬찬히 설명해줍니다. 차례대로 읽지 않고 하나하나 넘기면서 마음에 와닿는 그림부터 읽고 보아도 된다고 합니다. 나를 멈추게 한 그림을 통해서 지금의 심리 상태를 알 수가 있고요.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책의 표지인 구스타프 클림트의 그림은 많은 사람들이 최고의 스트레스 해소 작품으로 꼽은 작품이기도 합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에너지가 전달되는 이 그림과 함께 산드로 보티첼리의 비너스의 탄생, 앙리 마티스의 붉은 조화 등 모두 89종의 작품이 삶에서 가장 중요한 5가지 영역으로 나뉘어서 수록되어 있습니다. 일, 사람과 관계, 돈, 시간, 그리고 나 자신까지 각각의 주제에 따라 담겨있는 그림을 보며 일의 만족도 높이고 사람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은 덜어내고 돈과 시간에 관해서 한결 더 편안하게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누구나 쉽고 편안하게 그림이 전하는 마음을 읽어갈 수 있는 이 책은 색칠을 하거나 많은 글을 읽지 않아도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그림의 색과 구도, 이미지들이 가진 의미와 치유력을 설명하고 있지만 이것을 어렵지 않으면서도 설득력 있게 분석한 저자의 힘도 함께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자가 독자 스스로를 스스로 더 잘 알아볼 수 있도록 곳곳에 마련한 영화 테스트, 영화를 손수 변형하는 작업 등 다양한 체험을 통해서 더 쉽고 재미있게 책을 응용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마음을 위로해주는 그림의 힘까지 오늘 출판사들이 추천한 책들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번 순서는 주목할 만한 주식 한 종목씩 소개해드리는 주식 한마디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바로 모두투어입니다. 5월 연휴 동안 참 여행 다녀오신 분들도 주위에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 모두투어가 좋은 실적을 내고 있다고 합니다. 4월 출국자가 전년 대비 26%나 증가하면서 고성장을 유지했습니다. 물론 기저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런 예상도 할 수가 있지만요. 출국을 결정하는 시기가 실제 출발보다 2주 정도 전임을 감안한다면 세월호 참사가 지난해 4월 중순에 발생했지만 출국에 영향을 본격적으로 미친 것은 5월부터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그래서 4월 기저효과보다도 실제로 더 관광객이 늘어났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1분기의 출국 증가율이 19.4%인 것을 감안해도 4월 성장률도 기저효과보다는 자연적인 수요 강세의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반면 원화 강세가 지속되면서 입국 성장률은 둔화되고 있습니다. 4월의 외국인 관광객 수는 전년 대비 10% 정도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1분기 성장률이 12.1%였는데 여기에서도 4월에는 조금 더 하락한 것입니다. 그나마 1분기 성장률이 좋았던 것은 춘절이 있었던 2월에 18.6%의 성장률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방한 중국인 증가율이 전년 대비 60% 가까이 굉장히 높았는데요. 하지만 춘절 특수를 제외하면 중국인 입국자 수 증가율이 둔화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거기에다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일본인의 감소폭도 여전히 두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인바운드 관광 사업은 위축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특히 엔화 약세로 일본의 모객 경쟁력이 강화됨에 따라서 지난해 11월 이후 일본을 관광하는 국제 관광객이 우리나라 방문객보다 많아졌습니다. 이는 인바운드 사업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보이는데요. 4월 모두투어의 패키지 송출객 수, 하지만 전년 대비 46%, 항공권은 56%로 높은 성장률 유지하고 있습니다. 5, 6, 7월의 패키지 예약 증가율은 각각 40%와 50%대를 웃돌고 있습니다. 성수기가 시작되는 7월 수요를 본다면 인바운드에서 조금 악영향이 있더라도 아웃바운드에서 충분히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상반기에 모두투어의 시장 점유율이 주춤하면서 주가를 누르는 원인이 됐지만 이제는 점유율에 대한 우려도 털어내도 된다는 분석입니다. 2014년 하반기에는 항공권 판매로 점유율을 높여왔다면 올해부터는 수익성이 좋은 패키지 사업도 다시 고성장으로 전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자회사에서도 턴어라운드가 전망되고 있는데요. 지난해 3분기에 모두투어 인터내셔널의 대손을 모두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모두리츠와 모두스테이도 호텔 영업이 정상화되면서 손익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좋은 날씨와 연휴와 함께 많아지는 관광객 수, 모두투어에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주식 한마디 시간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사느라 지친 삶 가운데 쉼표가 되는 시간, 3분 문학 충전 시간입니다. 오늘 3분 문학 충전에서는 강우식 시인의 어머니의 물감 상자라는 시 준비했는데요. 가정의 달 5월이 이제 마무리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올해 초 어버이날에 부모님께 고마운 마음 참 전달을 했다가도 사실 가까운 가족인지라 금방 그 마음 잊어버리는 때도 많은데요. 다시 한번 어머니의 마음을 생각해보기 위해서 오늘은 어머니를 떠올리게 하는 시 준비했습니다. 시 함께 들어보시죠. 어머니의 물감 상자, 강우식. 어머니는 시장에서 물감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물감 장사를 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온갖 색깔이 다 모여있는 물감 상자를 앞에 놓고 진달래꽃빛 필요한 사람에게는 진달래꽃물을, 연초록 잎새들처럼 가슴에 싱그러운 그리움을 담고 싶은 이들에게는 초록꽃물을, 시집갈 나이의 처녀들에게는 쪽두리 모양의 노란 국화꽃물을, 꿈을 나눠주듯이 물감 봉지에 싸서 주었습니다.
눈빛처럼 흰, 맑고 고운 마음씨도 곁들여 주었습니다. 어머니는 해종일 물감 장사를 하다 보면 콧물마저도 무지갯빛이 되는 많은 날들을 세상에서 제일 예쁜 색동저고리 입히는 마음으로 나를 키우기 위해 물감 장사를 하였습니다. 이제 어머니는 이 지상에 아니 계십니다. 물감 상자 속에 물감들이 놓아주는 가장 아름다운 꽃길을 따라 저 세상으로 가셨습니다. 나에게는 물감 상자 하나만 남겨두고 떠났습니다. 내가 어른이 되었을 때 어머니가 그러했듯이 아이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고운 색깔들만 가슴에 물들이라고 물감 상자 하나만 남겨두고 떠났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이 다채로운 물감의 색처럼 눈앞에 펼쳐지는 아름다운 시였습니다. 시 속의 어머니가 그러하셨듯 우리도 어린이들에게 아름다운 색깔들로 물들인 세상을 물려주기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경제 돋보기 오늘 준비한 소식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야 할 시간인데요. 더운 날씨에 건강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